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도농 복합지역 창원시 의창구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의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1월인데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영향인데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출생신고를 마쳤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취약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확인된 것만 16건에 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에서도 도농 복합지역인 창원시 의창구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의 예비 후보들, 나는 후보자다에서 만나봅니다.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은 오직 민생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치도 바뀝니다.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열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행복한 의창을 만들겠습니다. 탄탄한 실력과 긴 기운을 통해 세력교체, 선수교체, 정치교체를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후보 김지수입니다. 지역에서 8년 동안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지역을 떠나서 지역의 현안도 제대로 모르는 이제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하지 마시고 당선과 동시에 바로 일할 수 있는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왔고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의 총재로 선출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경험, 경력, 자산을 가지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의창구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대도약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창원 초중고를 졸업한 진짜 창원 사람입니다. 만 44세인 청년 정치인이자 20년 차의 정당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잘 훈련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창구를 새로운 4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젊은 경제도시 창원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 의창구 토박이입니다. 지역사회에 30년 동안 봉사자로서 실물경제 핵심 전문가라 자신합니다. 구제 계획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의창구민 여러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상민입니다. 저는 제 열정, 체력, 신명을 의창구를 위해 모두 바치겠습니다. 믿고 맡겨도 될 의창 일꾼 김상민, 듣고 걷고 보며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의창구의 최대 현안 사업인 국면 동업,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 3단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북면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의창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민생은 덜 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한 정치 끝내겠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 정치, 그래서 위에만 잘 보이고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정치 끝내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치, 그리고 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의창구에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10대 고교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9일 피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통영시 무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3학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리더에 가입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11명은 각 10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을 19일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기부자에게 나눔 리더 자격과 인증패를 주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도내에서는 모두 389명이 나눔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선업 등 고용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거제시의 고용 지원 사업과 노동자 지원 혜택 등을 안내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 인력 유출을 막고 신규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8시 25분쯤 합천군 율곡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끼 돼지 480마리 등 모두 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1월인데 부산에서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인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입니다. 앙상한 가지 위에 새하얀 꽃잎이 피어났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매화가 이르게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부산 지역의 평년 매화 개화일은 2월 18일.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부산의 최고 기온은 단 4일을 빼고 모두 10도 이상이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의 수도 4일에 그치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 전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계 바람이 불면서 최근 낮 기온이 10도 내외를 기록하였고 19일 부산은 14.2도, 창원은 14.1도 등 평년보다 2에서 5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주말 이후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점차 남하하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는 23일부터 25일 사이 아침 기온 영하 10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하 3에서 6도의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 경남 서부 내륙 일부 산지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20일 낮부터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20일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남 서부 내륙의 지리산, 가야산 등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되며 21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바다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 수 있다며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안가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지난해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남 거제와 부산 기장 등에서 영아를 안 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쳤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취약 대상 아동도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확인된 것만 16건.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2만 1,560명 중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아동은 총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5명은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머지 11명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6.1%, 1,321명 중 취학 면제나 유예, 전출 등 소재가 파악된 경우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소재지가 불명확한 취약 대상 아동은 10명 내외.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해당 아동 모두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대부분
해외 출국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뭐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출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교육청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 등이 파악되면 수사 결과를 학교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오는 1월 말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취약 대상 아동을 취합해 거주지 파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외부 전문기관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일치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문영 전 위원장은 어떤 말에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불쾌감을 안긴 사례가 있었다면 책임지겠지만 조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연간 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420억 달러, 수입은 17% 감소한 259억 달러로 무역수지 161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로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6년간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선박 수출이 가장 많았고 특히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늘면서 무역 수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한국GM 창원 공장에서 생산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미국 시장 진출 등 승용차 수출도 전년 대비 1000%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폴란드와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수출이 늘었고 인도와 중국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식만에서 사상을 연결하는 대저대교 도로 건설 사업은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철새 도래지 훼손 논란으로 7년째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문화재청과의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중 대저대교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시청 제1별관에 열었습니다.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은 4명이 교대 근무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상황실에서는 재난정보 시스템이 운영되며 창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설 명절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명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수수와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 행위,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관행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비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